다시 또 이제 큰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죠.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특히나 이럴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정치에 좀 많이 매몰을 되시는 분들도 많고 서부지법에 이제 막 난입을 하셔가지고 구속되신 분들도 많은데, 요즘에 이런 선거의 공정성이나 정치 관련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처벌 수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니까 오늘은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선거 벽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라는 걸 보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벽보나 이런 현수막 같은 것들 있죠, 그거를 훼손하면 어떻게 되냐. 보통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걸 일부러 그냥 자르거나 끌어내리거나 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훼손을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고요. 벌금형도 한 400만 원 정도 이하로 이렇게 내려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얼마만큼 해야 실형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어쨌든 만약 여기에 연루가 된다면 본인한테 전과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것들이 이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그러면 또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벌금형조차 선고를 유예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피디님, 받아들여질까 그게? 참 많은 유형들이 이런 범죄를 술이 취한 상태에서 많이 하세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술 드시고 이제 집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분은 횡단보도 옆에 날 쳐다보고 있더라 라고 해가지고 현수막을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벽보나 이런 걸 다 잡아 뜯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술을 마셔서 그랬다, 아니면 장난으로 그랬다는 것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하든 장난이든 내 의사로 그것을 훼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모두 다 법률형이 다 포섭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되죠. 왜냐하면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민사상 당연히 불법행위도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 내가 어떤 후보의 그런 현수막이나 벽보를 잡아 뜯었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그쪽에서 나한테 손해배상도 걸 수 있는 것들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걸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벽보나 현수막 전국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우발적으로 그렇게 훼손한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몇백 개를 고의적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행동들 가지고 징역형이나 실형을 받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벌금형 자체가 아예 선고유예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리겠지만 일정 기간 잘하면 그 선고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 걸까요? PD님 생각하시기에. 강도? 내가 몇 개를 했냐, 그죠? 그리고 왜 했냐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까 처음에 물어보셨던 게 장난이다, 술 취해서 그랬다, 그럼 우발적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 말고 내가 진짜 이 후보가 너무 싫어, 내가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다른 후보가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진짜 실형까지도, 어떻게 보면 실형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몇 개를 이렇게 했느냐.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술이 취하신 상태나 그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훼손 수단이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나이프를 가지고 쭉쭉 긋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되게 전문적인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술에 취해서 손으로 잡아 뜯는 분도 계세요. 그건 좀 우발적으로 보이잖아요. 또 끈을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지팡이 가지고 콕콕 찍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들은 그래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피해 경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문제가 되는 게 적발됐다가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훼손을 시키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어. 그날은 그냥 이러지 마세요 하고 다음에 조사받으러 오세요 하고 풀어줬어. 근데 그 사이에 또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되게 악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각 사안들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 징역형까지 또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례는 좀 드물 겁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나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사안에 따라서는 고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만약 이런 사안이
적발이 되셨다, 내가 처벌을 받게 됐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반성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상당히 사건 자체가 좀 진행 과정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지위에서 잘 활동하고 있는지, 사회에서 배척된 사람과 혼자 막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가족들도 나를 케어하고 있고 서로, 그 다음에 친구나 지인들, 이런 사람들과 잘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어필한다면 선고위에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어디를 가든 정치에 매몰되신 분들이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그게 좀 더 높아지면 그 인터넷 세상이나 이런 온라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밖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가 점점 그런 데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하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내 분이나 이런 건 좀 풀릴 수 있겠지만 나한테 이로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괜히 경찰서, 검찰, 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왜 그런 상황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적발된 이후에 이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라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절대 이런 걸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이런데 연루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원호 변호사였습니다.